와우! 달슨의 라이브! 메뉴가 이번엔 진짜 제이든 산초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? 뭐 지난해부터 해서 데려오네 뭐 말은 계속 나왔었는데 제이든 산초의 영입이 던딜이 되지 않았었잖아요. 그냥 말만 나오다가 좀 끝났었죠. 뭐 아무래도 가장 걸림돌은 비싼 이적료 돈 때문이었죠. 도르트문트가 원했던 금액과 맨유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. 뭐 한 1,500억 이상 달라고 했었죠. 굉장히 큰 돈이었기 때문에 뭐 코로나 시국에 맨유도 이제 좀 그 정도까지는 지불하기 어렵다. 라고 해서 뭐 개인 합의까지는 됐는데 결국은 구단 간의 합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. 뭐 사실 개인 합의는 뭐 100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적료를 주고받아야 되는 구단들이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구단이 이제 합의가 안 됐던 겁니다. 던딜까지 가지 못했던 거죠. 근데 이번 여름에는 진짜로 올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적료가 좀 현실화됐다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건데 현재 도르트문트가 제이든 산초의 이적료로 원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좀 떨어졌어요. 여전히 많긴 합니다. 9,500만 유로, 우리 돈으로 1,300억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지불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래서 맨유도 매우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. 이게 또 출처가 뭐 그냥 나왔으면 또 이제 뭐 이적 시장 열렸으니까 뭐 여러 군데서 말 나왔나 보지 이럴 수 있겠는데 로마노 기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. 자신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했는데 맨유와 제이든 산초 간의 협상이 진척이 됐고 개인 합의를 좀 이뤘다.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합의는 뭐 언제든지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로마노 기자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 도르트문트가 원하는 9,500만 유로 한 1,300억 그래 맨유가 이거는 뭐 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약을 2026년까지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날짜도 좀 못 박았고 에이전트 수수료까지 합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실히 물밑에서 많은 이야기가 좀 주고받았고 확실히 맨유와 제이든 산초 간의 어떤 이야기는 어느 정도 진행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결국 이제 남는 것은 도르트문트와의 최종 합의가 좀 될 텐데 도르트문트도 제이든 산초를 보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도 지금 뭐 모든 팀들이 다 그러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돈들이 다 말랐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팀의 재정을 위해서 팔 수 있을 때 좀 팔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제이든 산초가 그 지난해 여름에 막 이야기할 때는 정말 그 끝났던 시즌엔 정말 피크 쳤었잖아요. 분데스리가에서만 한 시즌 17골을 때려넣으면서 정말 좋았는데 이번 시즌 이렇게 겪으면서 이제 리그만 따질 때 8골인데 물론 뭐 여전히 잘하는 선수고 2000년생이니까 만 21살 어린 선수긴 하지만 그래 제이든 산초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또 메울 수 있는 거 아니야? 도르트문트가 원래 스타일 자체가 어린 선수 이렇게 쭉 성장시켜서 벨링엄이라든지 뭐 홀란드라든지 다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선수 대체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난해 정도는 아니지만 1,300억 정도를 준다면 보낼 수도 있어. 이런 거죠. 그래서 보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맨유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또 사실이니까 맨유로 갈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이건 로마노 기자뿐만 아니라 그 맨체스터의 지역지죠.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도 아주 관련한 분석 기사를 계속 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제이든 산초가 올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주전 구도가 아니면 올 경우에 몇몇 선수들은 좀 애매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뭐 데니얼 제임스 같은 선수들이겠죠.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 기사를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최종 합의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렇다면 궁금한 건 뭐냐면 제이든 산초를 오면 어떻게 활용될까요? 이런 거잖아요. 크게 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활용을 할 것 같아요. 하나는 포백 중심으로 해서 뭐 433 정도에서 오른쪽 날개로 쓸 가능성이 좀 있죠.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앞쪽이 계약을 더 연장하기로 한 카바니를 원톱으로 세워놓고 그 약간 세컨 쪽에 왼쪽에 레시포드 오른쪽에 제이든 산초를 딱 놔두면 그림은 딱 좋죠. 그다음에 허리 쪽에 부페 그 아래 포그바 맥토미니 뭐 수비야 지금 루크쇼 맥과이어 린데렙 완비사카 뭐 이렇게 좀 세워놓으면 될 것 같아요. 골키퍼는 뭐 핸더슨 좀 이렇게 있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될 경우는 오른쪽이 원래 좀 약했잖아요. 데니얼 제임스라든지 그린우드는 좀 어리고 대체적으로 여기가 좀 마지막 퍼즐이다 뭐 이런 얘기 좀 있었으니까 여기를 세워놓으면 가장 무난한 그림은 좀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3톱을 세워놨을 때는 카바니를 계약 연장하긴 했지만 지금 맨유가 어쨌든 다음 시즌 목표는 그러면 당연히 프리미어리그 우승으로 가야 되잖아요. 한 단계를 올려야 되니까 우승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앞에 무게감 레시포드와 제이든 산초의 세컨은 이 정도면 괜찮아요. 근데 앞쪽은 좀 약할 수 있지 않냐.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해리케인을 영입을 하면서 카바니를 그 받치는 뭐 로테이션이라든지 백업으로 좀 써야 되지 않냐. 카바니 이렇게 되면 케인에 대한 요구,
케인을 추가적으로 더 데려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이 상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 뭐 해리 케인이 워낙 레비 회장이 또 돈을 많이 지금 막 달라고 하고 있고 한 2,500억 아니면 안 팔아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뭐 밀당하고 협상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럴 때 카바니를 놔둬놓고 레시포드와 지금 제이든 산초를 세워놓는 것도 있지만 그럼 아까 얘기했던 좀 약한 감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럼 전술 수정을 하는 건 어때?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럴 때는 3백으로 갖다 놓고 투톱을 세는데 3-5-2 형태로 최전방을 아예 레시포드와 제이든 산초로 갖다 놓자는 거죠. 예. 그러면 속도나 기술적인 면에서 굉장히 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투톱이 될 수 있어요. 백스리는 이제 좀 수비가 좀 약하니까 바란 같은 선수 한 명 좀 데려와서 뭐 바란 세우고 맥과이어 세우고 뭐 완비사카를 안쪽으로 좀 당겨서 백스리 만들어 놓고 오른쪽에 트리피어 같은 선수 한 명 데려오고 뭐 루크쇼 놔두면 되니까 요렇게 백스리 갖다 놓고 최전방에다가 뭐 허리 쪽은 아까 했던 것좀 부페나 포그바 맥투민이 놔두면 되고요. 그러면서 앞쪽에 투톱에 레시포드하고 제이든 산초 넣어놓으면 요거 카운터 치는 굉장히 트랜지션이 빠른 수비에서 공격 전환이 빠른 축구를 통해서 야 요거 굉장히 그 효과를 좀 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이 매듭은 제이든 산초의 던딜이 돼야 돼요. 그래서 던딜이 돼야 추가적으로 뭐 해리케인을 데려오건 그래서 안 되면 투톱을 세우건 되면 뭐 쓰리톱을 가건 이게 되기 때문에 맨유의 이번 여름에 어쩌면 이적 시장이 아주 관건은 제이든 산초가 된 거고 된다면 추가적으로 선수 영입이건 전술 변화건 가져올 수 있다. 그러면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보는 맛이 더 있을 수 있어요. 제이든 산초는 괜찮을 겁니다. 맨유가 더 재밌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. 네.